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3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장 초반에 정말로 좋지 않은 흐름이었지만 이게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낙폭을 많이 만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7%로 마무리가 되었고 다시 한번 2500포인트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또 코스닥은 낙폭을 거의 다 만회했었고 0.2%밖에 빠지지 않았었네요. 그래서 영상 뒤쪽의 시장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바이오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또 전통적인 트럼프 관련주 있죠. 방산이라든지 조선, 이쪽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대체적으로 기술주들,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이쪽은 역시 관세 이슈 때문인지 오늘은 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있죠. 이쪽에 빨간불이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엔터기업도 마찬가지로 관세 이슈와 큰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4%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은 외국인이 무려 1조 3천억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5일 연속으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그 금액도 5일 동안에 4조 원이 넘거든요. 반면에 기관은 꾸준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특히 연기금 쪽에서 최근 이틀 동안에 가장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결코 규모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외국인의 3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3천억 이상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오늘 5%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기관 쪽에서 540억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장을 이끌었던 것은 기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랜만에 카카오의 흐름도 괜찮았었는데 미약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네이버, 카카오, 유일로보틱스, SM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나오션,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로 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종가상의 미국 증시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나스닥은 0.87%의 빨간불이 들어왔었고 S&P 500도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리고 다우지수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도 0.9%의 상승이 나오면서 종가상의 흐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시간에서 급락이 있었고 그게 그대로 국내 시장에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도체 관련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8%의 급락이 나왔고 자, 그리고 엔비디아도 4%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또 메타도 4% 빠졌고요. 애플은 무려 5.6%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다 시간의 거래에서 나타난 현상이고요. 정규장과 반대의 움직임이 나왔던 것은 오늘 새벽 5시를 주목하자고 말씀드렸었죠. 그때 미국의 상호 관세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시장의 발작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우선 국내는 약 20%를 예상했었죠. 그런데 25%가 나왔었고 그리고 또 중국은 34%가 나왔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국가들의 상호 관세가 나왔었는데 사실 25%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서 본다면 그나마 그래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남아시아라든지 또 일부 유럽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40% 이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국가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낮은 편이었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 그 예상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전 세계 글로벌 시장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도 지금 3% 빠지고 있고요. 대만은 오늘 휴장입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마이너스 0.5% 빠지면서 그나마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지금 촬영 시점이 1시 반쯤 되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오전장보다는 그래도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갭을 상당 부분 많이 메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오후장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오전장 쇼크가 많이 진정이 되었고 그게 시장의 흐름을 통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은 미국의 상호 관세하고 큰 연관성이 없는 업종들, 그쪽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7%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최근에 추세를 확연하게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일단 바이오주가 그래도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의약품은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의약품 제조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이 7% 급등이 나오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내수주라든지 또는 일부 바이오주, 히토류 관련주, 또 화장품 관련주, 이쪽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결국 상호 관세와 큰 연관성이 없는 업종들입니다. 때문에 오랜만에 카카오가 반등이 나오는 것도 카카오는 사실상 국내 내수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몫을 차지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상호 관세와 연관성이 없었던 여러가지 업종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통적인 트럼프 수혜주들, 방산이나 조선도 그나마 선방을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3% 이상의 반등이 나오고 있고, 하나오션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하겠죠? 트럼프의 상호 관세 범위가 예상을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오늘로써 재료는 끝났습니다. 물론 언제든지 추가 관세에 대해서도 계속 잡음이 생길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거의 2달 전부터 우려감을 나타냈었던 상호 관세에 대한 이슈, 그건 오늘로써 재료는 소멸되었고, 그렇다는 것은 오늘 강세를 보였던 업종에 대해서도 정말로 추가적으로 재료를 품고 올라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조선이나 방산에 대해서는 트럼프의 성향과도 맞는 업종이고, 또 최근의 실적과 모멘텀에 대해서도 많이 올랐다고 해도 그게 훼손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종들 있죠? 히토류 관련주, 바이오, 화장품, 내수주들, 이쪽은 사실상 트럼프의 성향과는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고, 단지 오늘 상호 관세 이슈 때문에 반사적으로 주가에 반등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저는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관세 이슈는 어쩌면 재료 소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으니까 저라면 올해 2분기, 3분기쯤에 업황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투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반도체고요. 특히 하이닉스는 하나의 추세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러한 추세를 보시면서 이 추세가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전 저점을 깨지 않으면 이 박스권에서는 충분히 모아가는 투자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를 제가 2분기와 3분기쯤에 반등을 예상을 하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기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재료적인 측면을 봤을 때 최근에 디램과 낸드 가격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바닥을 다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낸드는 최근에 많은 반등을 했었고, 디램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2분기라든지 3분기쯤에 그때 반영될 가능성이 있고, 또 최근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반도체 관련주들도 가격 인상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론은 디램 일부 가격을 인상을 했었고, 또 미국의 샌디스크, 이 기업은 낸드 플래시 가격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조만간에 가격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오히려 역발상 투자로서 오늘은 다양한 업종들이 빠졌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몇 개월과 이어졌던 재료는 끝났잖아요. 그래서 그 파급력이 조금 더 미칠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지금부터 이렇게 추세 하락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있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런 부분에 많은 집중을 하고 있고요. 당장의 종목이 아닌 개선될 여지가 많은 업종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꼭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의 친구 프로필을 보면 정말로 너도 나도 지브리프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진을 이미지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샘 올트먼이 이런 말을 했었죠.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 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챗 GPT의 이용자가 최대치를 찍었다고 하죠. 그럼 다시 한번 AI 반도체에 대해서도 오늘 발표된 관세 문제라든지 또 내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 탄핵 선고에 대한 결정, 이런 굵직한 재료가 지난다면 저는 다시 한번 AI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도가 쏠리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GPT가 어떤 텍스트로 연결이 되었다면 이제는 텍스트를 넘어서서 이미지 쪽으로 그게 확장이 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샘 올트먼이 직접적으로 GPU를 찍어 말을 했던 만큼 결국은 GPU라는 것은 나아가서는 HBM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서 지금 당장보다는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업종들, 거기에 많은 포커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저점 대비 많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가 최저점이 되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